제가 호명해 드릴 테니까요. 이 네 분 입장하시는 동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강영철 감독님, 그리고 도경수 배우님, 박혜수 배우님, 오정세 배우님까지 네 분 함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박수가 끊이면 안 되겠죠. 그럼 저희 다 같이 자리에 일단 앉아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분들 들어오니까 뭔가 빛이 나는 것 같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 옆에 빛나는 감독님으로 앉아 계신 네, 제가 감독님 얘기했는데 카메라가 도경수 씨 잡았죠? 네, 감독님부터 한 분씩 인사 말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윙키즈 감독 강영철입니다. 네, 이렇게 많이들 와주시고 저희 영화 봐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영화가 빨리 관객들을 만나기를 바랬던 가장 큰 이유가 저 옆에 있는, 그리고 영화에서 보셨던 저희 멋진 배우들 꼭 자랑하고 싶어서였어요. 네, 저희 배우들 자랑할 수 있어서 이런 자리 생겨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말씀. 네, 안녕하세요. 스윙키즈에서 로기즈 역을 맡은 도경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서 저희 영화 보러 와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혜수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스윙키즈에서 양판례 역을 맡은 박혜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정세 배우님. 네, 반갑습니다. 강병삼 역할을 맡은 배우 오정세입니다. 그럼 영화 재밌게 보신 만큼 이런 영화 만들어주신 여기 네 분께 일단 환호의 박수 보내드리고, 근데 제가 먼저 몇 가지 여쭤본 다음에 여러분과 함께 스틸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감독님께 이 질문부터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국전쟁 시기를 배경으로 한 한국 영화들이 여럿 있었는데 이런 감각으로, 이런 상상력으로 영화를 만드신 건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시나리오도 직접 쓰시고 연출하셨으니까 그 시기를 어떻게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하셨는지부터 여쭤볼게요. 우선 그 전쟁이 영화에서 보셨다시피 너무 참혹한 곳이잖아요.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그 전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않고, 그렇지만은 인간의 행복이, 이념이 인간의 행복 위에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 영화는 총으로 싸우는 영화가 아니고 춤으로 싸우는 영화이고, 그 춤을 춘 자들이 영화에서 진정한 승리자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네. 왜 박수가 안 나오죠? 제가 감히 이 영화의 여러 매력 중에서 배우님들께 이런 키워드로 질문을 드릴 수 있다면 저는 새로움이란 키워드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시나리오를 보실 때부터 이 영화가 되게 새로울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세 분이 시나리오부터 완성된 영화를 보기까지 이 영화에서 느꼈던 어떤 새로움들 같은 것들을 좀 한 분씩 차례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말 시나리오를 처음 읽었을 때 너무 좋고 행복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네, 그 춤에 대한 그 5명의 춤을 너무 사랑하는 그 열정과, 그리고 그 청춘들의 이야기가 너무 좋았고, 이 이야기를 꼭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 촬영하면서도 과연 어떻게 이 영화가 나올까라는 기대를 많이 했는데, 저도 영화를 보고 난 후에 진짜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저에게는. 네, 그러니까 그 모던러브라는 곡에 나오는 씬이 있는데, 그 씬은 진짜 이게 과연 어떻게 나오려나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영화를 보고 저는 너무 진짜 감탄을 했었습니다. 진짜 너무 새로운, 저에게는 열정 같은 영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아하시나 봐요. 박혜수 배우님 답변도 들어볼게요. 일단 저희 영화에 춤을 추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처음에 대본을 봤을 때는 글로써 그 춤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는데 이것을 실제로 배우들이 추어서 구현해 나가는 과정이 어떨지도 정말 궁금했고 또 신기했고 또 실제로 그 만들어 나가면서 어쨌든 춤이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도전이고 새로움이었기 때문에 엄청 정말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온 결과물도 제가 상상한 그림이 있었는데 그 그림하고는 또 다른 새로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시나리오 처음 읽었을 때 너무너무 재미있었는데 그 재미있는 지점이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장소에서 그러니까 포로 수용소에서 태을 주고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는 여러 북한군, 중공군, 미군 섞이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묘하게 되게 잘 섞여 있는 느낌을 받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스윙키즈가 저한테는 크리스마스랑 가장 잘 어울리는 연말에 가장 잘 어울리는 영화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저한테는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영화가 제 어렸을 때 나홀로 집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랑과 영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러브 액츄얼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스윙키즈라는 영화가 이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새로운 크리스마스 영화였습니다. 그렇죠. 이 영화에 크리스마스를 또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저는 또 영화 기자로서 이렇게 오랜만에 환호를 받고 호평을 받은 한국 영화를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언론 시사회 끝나고 평들 보면서 여러분들도 되게 기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평이나 반응 같은 거 있으셨는지 한 분씩 짧게 들어볼까요? 저는 그거였어요. 정수 선배가 말씀해 주셨는데 크리스마스에 너무 굉장히 잘 어울리는 영화다. 오정세 씨의 반응을 인사드리고 그것도 있었고요. 관객 오정세 씨. 그것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도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왜냐면은 이 크리스마스 분위기와 어울리는 영화라는 게 사실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던 리뷰였습니다. 또 있으세요? 혹시 다 이제 이거는 보신 분들에게 가는 거니까 결말에 대한 언급이 괜찮을까요? 제가 안 그래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적절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 영화 속 스틸 같은 것도 보면서 얘기할 텐데 오늘 여기서 편하게 훨씬 편하게 얘기해도 되지만 이 영화 개봉이 언제죠? 15일. 그렇죠. 그래서 영화를 보실 분들이 있으니까 이 극장 밖에나 그 소셜미디어 같은 데는 그런 스포일러 주의해서 해주실 거죠? 네. 그러면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그 스포일러를 우리끼리 비밀로 해주실 거라고 믿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떤 저희 결말에 대한 좀 되게 슬퍼하시는 관객분들의 반응이 저는 사실 굉장히 오히려 너무 좋았던 게 어쨌든 저희 스윙키즈가 처음에 등장하고서부터 점점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마지막 그 공연을 딱 하고 결말에 이르기까지 관객분들이 그 러닝타임 동안 저희 멤버들에 대한 되게 애정이 생기고 정말 제 친구 같고 뭐 가족 같은 그런 마음이 생겨나서 더 결말을 많이 아쉬워해 주신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반응도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우와. 어떤 기자분이 써주신 것 같은데 정확한 문장은 생각이 안 나는데 왜 한국 영화에서는 제대로 된 음악 영화가 없을까라고 아쉬워했던 관객 여러분들
뒤통수 조심하시라. 제대로 된 발칙하고 신나는 영화가 당신의 뒤를 뗄 것이다. 뭐 이런 키워드가 기억에 남았었어요. 국내 최초 뒤통수 조심해야 되는 영화. 네. 스릴러, 크리스마스에 잘 어울리는 뒤통수 스릴러 스윙키즈. 네. 그러면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사실 이게 명장면이 너무 많아서 스틸들 뽑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고심 끝에 고른 명장면 스틸들 보면서 이야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같이 볼까요? 기억나시죠? 네, 이제 영화보다 입이 싹 벌어졌던 바로 이제 그 순간인데 바로 영화 초반에 나왔던 그 불법 무도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린 스틸이었습니다. 그 여기서 그 로기수가 과연 북한에서 춤으로 제일 가는 청년이었군 이런 게 이제 느껴지는 첫 춤을 보여주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게 춤을 보여주면서 로기수라는 인물이 점점 이제 춤을 통해 변화해가는 그런 시작점을 보여주는 인물이라서 이 탭댄스, 춤이 로기수라는 인물에게 어떤 의미일까 이런 게 좀 보이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고 연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로기수에게 춤이라는 건 본능이라고 본능. 생각하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자유에 대한 갈망이라든지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어떤 걸 생각하면서 쳤냐면 이제 너무 이 상황에서는 이제 억압받는 것도 많으니까 이제 기수가 하고 싶어 하는 그 춤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 많이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잘 표현이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영화에 그냥 도경수 씨가 이렇게 와이어 매달 장면을 찾아볼 수가 없던데 누군가는 칼리카를 출 때 와이어를 매달았던 것 같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어떻게 진상을 좀 밝혀주시겠어요? 네. 네, 그 칼링카라는 춤이 그 칸칸이라고 하죠. 이 춤이 있는데 이 춤은 무슨 춤이요? 이렇게 하는 그게 CG 같죠? 실제로 한 거예요. 아 진짜요? 모르셨죠? 제가 진짜 한번 보여드릴까요? 근데 제가 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서는 못해요. 왜냐면 제가 로기수로서 그 촬영 현장에서만 가능하더라고요. 로기수 매직이 필요하군요. 죄송합니다. 그게 사실 제가 연습 기간이 칼리카는 사실 길진 않았었어요. 왜냐면 이게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냥. 그래요? 그 몇 년간 쌓아오고 몇 년간 그 안무를 숙지해서 하시는 분이 아니면 절대 소화할 수 없는 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허벅지가 이만해야 되고 그 무게중심과 그 몸에 아주 단단함이 있어야 가능한 춤인데 제가 그래서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하고 했는데 한 발을 2번 구르면 엉덩방아를 찌을 수밖에 없어서 CG 힘을 좀 빌렸습니다. 네, CG였고요. 지금 모르셨던 분 계셨나요? 저는 정말 몰랐네요. 정말요? 네, CG입니다. 저는 거짓말쟁이가 됐고요. 이게 약간 재밌겠다. 그 소셜 미디어다가 CG가 절대 아니라고 한다 이런 거 막 해셔도 되나? 네, 각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화 요 장면에서 로기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제 사랑스러운 팔레가 얼마나 끼가 많고 흥이 많은 인물인지도 이제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도 진짜 깜짝 반전처럼 등장하는 변신의 장면이라 되게 중요하게 연습하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네, 아무래도 저 장면이 팔레의 어떤 등장에 팔레가 이런 인물이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관객분들한테 보여주는 장면이 되는 것 같아서 엄청 열심히 준비했어요. 저 노래도 그렇고 그 노래 하러 무대에 난입하기 전에 막 그 음식 훔치는 장면에서도 그런 뭔가 되게 팔레스러운 되게 뻔뻔한 그런 표정도 그렇고
저 장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딱 팔레의 모습을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부터 관객들한테 드리고 딱 이제 영화 전개되면서 이해를 더 팔레가 어떤 인물인지 이해를 되게 도울 수 있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런 그 노래 부르고 춤추는 장면에서 다 드러나지만 팔레가 그냥 이렇게 환경에 이끌려 다니는 인물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운명을 막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그 시대 정말 멋진 여성이라는 점이 진짜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인물을 연구하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네. 정말 어떤 장면에서도 뭐 미군이랑 대화를 나눌 때도 뭐 잭슨이랑도 그렇고 또 기수한테도 한 번도 기죽지 않고 계속 조그만한 팔레가 막 이렇게 말을 잘 하는 게 저는 대본 봤을 때부터 너무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그걸 최대한 잘 살리고 싶어서 또 감독님께서 이제 현장에서 팔레는 그 어느 순간에도 기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초반 촬영할 때 말씀을 해주셔서 그거를 되게 가슴에 새기고 항상 촬영에 임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되게 닮고 싶은 캐릭터처럼 되게 감명 깊게 잘 봤습니다. 네, 이 공간을 시작으로 이 영화가 그리려고 하는 거제 포로 수용소라는 공간이 우리가 흔히 이제 되게 흑백 필름에서 봤던 우울하고 슬픈 공간만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께서도 공간을 그리시는데 그런 점에 주안점을 많이 두셨을 것 같습니다. 예, 실제 50년대 그 한국전쟁 당시에 거제 포로 수용소라는 곳이 되게 특이한 곳이었어요. 17만 명 최대 17만 명의 포로들을 수용할 수 있었고 그 거제도라는 당시 굉장히 낯선 섬에 갑자기 어느 하루아침에 수많은 듣도 보도 못한 외국인들이 막 들어오고 북한 포로들이 들어오고 중공군 포로들이 들어오고 그런 굉장히 이질적인 공간이 돼버렸거든요. 그 공간이 이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이 이제 전쟁 공간이긴 하였으나 굉장히 사람 사는 곳이었기 때문에 각자의 색깔들이나 어떤 개성들, 문화들이 혼돈되고 또 시각적으로 표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스틸 봐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반드시 오정세 배우님이 다음 스틸 보시죠? 라는 말 해주셔야 되거든요. 해주시겠어요? 네. 다음 스틸 보시죠. 이게 너무 재밌는데 또 애틋하고 막 그런 장면이었죠? 네, 그 두 캐릭터가 나누는 어떤 이 영혼의 대화 같은 몸의 언어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이 장면들의 그 정서에도 바탕에 약간 깔려 있는데 사실 오정세 씨가 연기한 그 강병삼이란 인물은 마냥 재미있게 보기보다는 그 안에 잃어버린 아내를 찾으려고 하는 어떤 슬픔 같은 게 깔려있는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슬픔 같은 걸 항상 생각하면서 연기하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지 고민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병삼이라는 인물은 방금 얘기해 주셨듯이 90% 이상의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되게 짙게 많이 깔려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서 탭은 그냥 열심히 준비해 주시는 걸 쫓아가면 될 것 같았고 제가 준비해야 될 거는 그 정서를 좀 많이 쌓고 싶어서 제가 어떤 상업 영화에서 어떤 인물을 연기한다고 생각 안 하고 다큐멘터리를 작업하는 느낌으로 정말 좀 그런 정서들을 좀 쌓고 싶어서 현장 갈 때 항상 마음가짐이 아내에 대한 그리움, 절실함, 꼭 찾고 싶음을 갖고 현장에 가서 또 친구들이랑 놀고 장난치고 하더라도 현장에 갈 때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고 마찬가지로 탭 연습할 때도 어제 내가 이런 동작을 배웠지 뭐 그거보다는 내가 이 춤을 왜 춰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정서적인 것들을 계속 많이 쌓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뭐 또 탭 치면서 장난치고 그러니까 그런 절실함이나 그리움들이 막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 밑에 어딘가에 조금씩 묻어놨으면 하는 생각으로 병삼을 좀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영화 찍으시는 동안은 부부의 정이 더 깊어지셨겠어요, 그러면? 꼭 대답해야 되나요? 아니요.
대답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로기수에게 칼리카라는 춤이 있다면 우리 강동삼에게는 우리나라 전통 춤들을 보여주는 이제 역할을 하잖아요. 상모 돌리기, 열정의 상모 돌리기부터 그리고 막 탈춤 같은 것도 앞서서 보여주고 그래서 그런 점들을 따로 연습하시느라 힘드셨을 것 같아요. 사실 물리적인 시간은 탭 추는 게 한 90% 이상이었고요. 나머지들은 정말 조금씩 배우는 정도였고 상모 돌리고 그 자반 돌리기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어지러웠고 되게 미식거렸고 감독님이 연출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그냥 멘탈이 나갈 정도로 계속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정신을 잃을 정도쯤 되니까 저도 모르는 제 표정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멘탈이 나가 있는 어떤 장면이 포착된 것 같아서 감독님 감사드립니다. 그 장면은 CG가 아니었고요. 어떻게 된 거였죠? CG가 아니라고 합니다. 네. 근데 정말 이 장면에서 이렇게 두 사람이 몸으로 이야기해서 서로의 감정을 알 수 있다는 게 코믹하게 다가오면서도 진짜 너무 짠했거든요. 근데 이런 아이디어들, 어쩜 이런 장면들을 생각하셨을까 하는 장면들이 영화 내에 정말 곳곳에 있던데 이 장면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독님. 네, 저 장면은 저기 배우들을 믿었어요. 저도 너무 쉬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대본에 보셨던 그 자막 같은 거는 미리 대본에 써놨고 이 자막을 춤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안무보다는 저 김민호 배우와 오정철 배우의 그 천재적인 순발력을 믿고. 진짜요? 네, 그래서 저 둘이 다 안무를 맞춰가지고 대사에 맞게끔 춤을 창조해냈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그럼 CG 아니었습니다. CG가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창조가 오정세입니다. 그러면 배우님 제가 깜짝으로 이런 부탁 드렸는데요. 지금 관객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저 출 때 민호 씨랑 전날까지 제 방에서 계속 어떻게 하지 약간 어떤 이렇게 하면 되겠다가 아니라 계속 이런 건 어때 이런 건 어때 계속 아이디어를 내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고 결국은 이제 헤어질 때 이렇게 하자가 아니라 어떡하지 결론을 못 내리고 괜찮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마지막은 현장에 감독님 계시잖아 라는 어떤 믿음이 저희를 안심하게 했고 현장 가서 저희가 이런 아이디어로 이제 가면 감독님이 그건 좀 과한데 더 표현해봐 이런 식의 약간 조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춤을 출 때 투자 배급사분들이 응원차 오셨었어요. 네. 천재 감독 강현철이 1만 세트의 세트장에서 스태프들을 영화를 찍는데 응원 갑시다 해갖고 현장에 왔는데 저랑 민호랑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150 몇 억짜리인데 잘 돌아가고 있나 이러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 같은데 영화를 보면 너무 따뜻하고 이쁜 신이 나와서 역시 강 감독님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믿음과 어떤 투자의 힘으로 만들어진 그런 명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이제 이 다음 장면으로 아까 얘기해 주셨던 음악이 나오는 장면이 나올 겁니다. 다음 스틸 주시죠. 이제 너무 막 가슴이 벅차고 그러셨죠? 네. 저도 그랬어요. 이게 아까 이제 도경수 배우님이 얘기하셨던 모던 러브라는 음악이 흐르면서 두 사람이 진짜 답답한 현실을 뚫고 어떤 꿈을 펼치는 것 같은 장면이었죠. 상상 속의 장면 같은 그런 장면이라 저도 너무 정말 뜻깊게 봤는데요. 이 영화뿐만 아니라 사실 강영철 감독님은 음악을 굉장히 잘 쓰시고 그걸 또 영화 안에서 영화적 리듬으로 고스란히 잘 살려내시는 연출력으로 유명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뿐만 아니라 영화 속에 음악과 찰떡같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장면들을 정말 잘 구상하셨다 이런 생각하시면서 영화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을 어떻게 기본적으로 구상하실 때 생각하시는 게 무엇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저 장면뿐만 아니고 음악이 나오는 장면들을 그러니까 장면을 찍은 다음에 음악을 입힌 게 아니고 음악으로부터 저 장면들의 어떤 영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 장면들과 착 달라붙을 수 있었던 것 같고 무엇보다 저 장면을 찍을 때 제일 중요시 생각했던 게 제가 그 음악으로부터 느꼈던 감성을 배우들이 똑같이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너무 멋있는 일이 일어났던 게 저희 배우들 박혜수 배우와 노경수 배우가 마치 저희 셋이 블루투스로 연결된 것처럼 음악에 대한 그 감성을 똑같이 느끼고 저 촬영에 들어가서 정말 미친 연기를 보여줬죠. 근데 이제 이 영화의 이런 뮤지컬 장면들을 볼 때 느끼는 건데 이게 단순히 춤을 잘 추고 동선을 외우고 이제 동작을 잘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인물의 감정이 느껴져야 되잖아요. 관객한테 전달이 돼야 되니까. 근데 이 장면은 정말 그 두 사람의 답답한 마음 같은 것들이 그대로 터져 나오는 것 같은 그 감정 표현이 굉장히 극적인 씬인데 춤도 잘 추시면서 그 장면이 고스란히 느껴지게 연기하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배우분께 그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일단 모던 러브라는 곡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이때는 진짜 제가 진짜 로디수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던 게 저도 이거를 촬영하면서 제가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 줄 몰랐거든요. 사실 영화를 보고 와 내가 저렇게 환하게 웃었었구나를 느낄 정도로 이때는 진짜 와 춤이 이렇게 진짜 재밌는 거구나 라면서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때 촬영했을 때도 진짜 신났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지금 가수로서 하는 거는 항상 구성이 짜여 있고 멋있는 퍼포먼스를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동물을 혼자 춘 적은 없는데 이렇게 또 혼자 춰보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진짜 신기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네. 덕분에 저희도 신기한 경험했습니다. 박혜수 배우님. 저 같은 경우는 저 장면을 통해서 그 전까지 팔레가 등장했을 때는 뭐 동생들을 위해서 막 지게를 지고 있거나 음식을 훔치거나 춤판을 계속 이어나가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팔레 스스로를 위했다기보다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희생하는 장면이 위주였는데 그런 장면을 후에 나오는 저 모던 러브 춤을 추는 장면은 처음으로 팔레가 사실 자기가 욕심을 내자면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하고 싶은 거를 처음으로 원 없이 펼치는 그런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어쨌든 전쟁통의 여자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억울함이나 뭐 억압 같은 것들을 자기가 하고 싶은 춤으로 승화시킨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춤을 췄는데 사실 제가 춤이랑 굉장히 좀 거리가 먼 사람으로 살아왔었어서 춤으로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좀 감을 잡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정말 모던 러브라는 곡을 수도 없이 정말 많이 들었고 자면서도 들었고 저 춤도 사실 뛰는 동선이 많아서 연습실에서 준비하기에는 좀 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정말 막 한강 같은 데 뛰어다니면서 정말 저 춤을 추고 다녔거든요. 아마 누가 알아보셨다면 되게 이상하게 보셨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하면서 준비했고 또 저렇게 교차 편집으로 기수와 팔레가 나왔을 때 그 둘의 감정이 잘 전달된 것 같아서 저는 감독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두 배우님도 감독님과 뭔가 하나로 연결된 것 같은 느낌을 저 장면을 찍을 때 느끼셨나요? 네. 느끼셨다고? 마지못해 네. 대답을 해주신 것 같긴 합니다. 너무 정말 네 분들이 너무 현장에서 머리를 맞대고 즐겁게 촬영하셨을 것 같은 느낌이 장면마다 들어서 저도 그런 점들이 너무 흐뭇하게 느껴지는 영화였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 영화가 왜 크리스마스에 잘 어울리는 영화인지 다시 한번 만끽할 수 있는 스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틸 보여주시죠. 진짜 이제 이 장면 나오면 영화 조금 있으면 끝날 것 같아서 너무 가슴이 아팠다고 할까. 근데 이 영화의 어떤 정말 감정적 클라이맥스, 하이라이트가 되는 장면, 크리스마스 무대를 보여주는 스틸이죠. 근데
사실 이 영화가 이 장면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장면인데요. 그래서 무엇보다 감독님께서 이 장면을 가장 영화를 구상하실 때 처음부터 중요하게 구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이걸 정말 가장 마지막에 찍으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 특히 이 장면을 찍으시는 그 과정이 간단치가 않았다고 들었는데 그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성면은 이제 그 서로 싸우라는 사람들, 특히 자기 소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진급을 위해서 한낱 서커스 구경거리라고 얘기했던 그 소장과 다른 사람들을 춤으로 멋지게 누르는 그런 감성을 담고 있는 장면이고요. 저 장면을 찍기 위해서 저희는 고생했습니다. 무려 뒤에 충격시까지 포함해가지고 10회차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콘티를 하나하나 다 자세히 그렸어요. 저희 보신 그 씬들이 다 미리 사전에 철저히 계획했었고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멋있는 그 음악에서 춤에서 나오는 정서를 보여드리고 싶은 것도 컸지만은 저 춤을 준비하는 배우들을 봤는데 너무 열심히 하고 완벽하게 해낸 거예요. 그들의 피땀 흘린 노력을 함부로 담을 수가 없어서 시간이 오래 걸려서라도 반드시 잘 담아서 관객분들에게 전해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10회차로 찍었습니다. 우와. 이 장면 하나를 위해 열흘 꼬박 정말 여기 감독님, 배우님뿐만 아니라 카메라 뒤에 있는 온갖 스태프들까지 총력을 다 기울이셨다는 건데 이 인물, 캐릭터 한 명 한 명의 감정이 막 극적으로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되게 어려운 장면이어서 이 배우님 세 분 다 이 장면 찍으실 때 기억이 되게 각별하게 남아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분씩 얘기 들어볼까요? 오정세 배우님부터. 예. 저는 저희 시즌퀴즈에서 많은 장면들이 다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서 좀 저한테는 좀 많이 와닿았던 시퀀스가 중간에 재즈풍의 크리스마스 캐롤송이 나오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을 해주는 씬이 있어요. 미군이 기동이한테 귀마개를 선물해주고 팔레가 제 와이프를 찾아가서 밥 한 끼를 대접하고 만철이가 기수한테 탭수를 이게 서로가 서로에게 산타가 되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해주는 느낌의 정서로 다가와서 되게 쌓이는 게 많았었는데 병삼은 누구에게 어떤 크리스마스 선물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지점을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지? 그런데 고민 중에 찾은 게 물론 저 공연이 제 병삼한테도 의미가 있지만 저 공연을 성공하면 팔레에게, 이수에게, 샤오팡에게, 잭슨에게 작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가짐으로 그냥 물론 뭐 어설프고 조금 부족하지만 그런 정서를 가지고 저 씬에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강병삼 산타 같은 이라고. 너무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처음 해주셨네요. 엄청 감동받았어요. 저 씬은 정말 저희 5명에게도 감독님에게도 모두 엄청나게 기억이 많이 남는 씬일 것 같아요. 실제로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랫동안 찍기도 했고 안무를 짜는 과정에서부터 정말 고민을 많이 들었거든요. 안무가 가장 5명이 예쁘게 빛날 수 있는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이 바뀌기도 했고 딱 최종 안무 나오고 이제 연습하면서 연습실에서 정말 배우들이 정말 저희 다 같이 수도 없이 연습했고 영상 계속 찍어보고 근데 또 영상 찍다 보면 꼭 한 명은 꼭 틀려요. 그럼 또 다시 찍고 그럼 또 다른 사람이 틀리고 막 이러면서 실제로 촬영할 때도 그것 때문에 NG도 좀 많이 났었고 근데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완성본을 딱 보고 나니까 더 뭔가 저 5명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저 무대에 서는 게 행복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정말 마지막에 퇴장하면서 웃는 그 5명 또 마지막 팔 드는 샤워방의 모습이 정말 너무 막 저는 진짜 가슴에 새겨졌던 것 같아요.
마냥 즐거웠던 것 같아요. 춤췄을 때는. 왜냐면은 이 멋있는 공연을 할 때는 뭐 물론 뒤에 뭐 비극적인 장면들도 있지만 이 공연에 집중될 때는 아무 생각이 안 되잖아요. 진짜 이 공연에 빠져서 이 공연만 생각하고 너무 즐겁게 춤을 췄듯이 저는 촬영할 때도 진짜 너무 즐겁게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즐거웠습니다. 즐거우셨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 스틸이 마지막 스틸인데 이건 진짜 여러분과 특별히 영화를 본 사람들끼리만 할 수 있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스틸 주시죠. 아 근데 저는 이 영화가 이렇게 신나고 애달프게 막 달려가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날까가 진짜 궁금해졌거든요. 중간 넘어서부터는. 근데 아 이런 선택 정말 그때 넘어갔던 그 장면이 이때 나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가슴이 한편이 정말 찡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실 이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이죠. 우리 마이클로 나와주신 잭슨으로 나와주신 자레드 그라임스 씨가 그 진짜로 브로드웨이에서 정말 활동하시는 댄서분 배우분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워낙 로기수와 둘이 연기하시는 씬이 많아가지고 특히 저 장면에서 춤으로 함께 연기하는 기분이 어떠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진심으로 너무 저한테 영광이었어요. 왜냐면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엑소라는 그룹 안무가가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랑 친구세요. 실제로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정말 유명하신 그분도 엄청 유명하신 연출가분이신데 친구시더라고요. 그만큼 정말 유명하세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분은 안무가 스승님인데 이분은 이제 배우로 만나서 같이 이렇게 같은 선상에서 춤을 춰야 하니까 긴장도 되고 부담도 사실 됐긴 했는데 너무 배려를 많이 해주세요. 네, 그래가지고 이분한테 진짜 탭댄스 할 때도 너무 많이 배웠고 그래서 그냥 이 에필로그 씬을 찍었을 때는 그냥 제가 너무 못해서 이렇게 위축되기보다는 이분이 너무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저도 오히려 거기에 빠져서 더 즐겁게 춤을 췄던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우리 여긴 안 계시지만 자레드 그라임스 씨께 박수 한번. 정말 마지막까지 긴장을 이룰 수가 없는 그런 명장면이었는데 이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끝내기까지 감독님께서 누구보다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이 영화를 과연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감정으로 끝내야 할까. 이 장면은 이제 제가 궁극적으로 극장을 떠나시는 관객분들께 이 스윙키즈라는 2시간 13분짜리 역사를 보셨을 때 가장 이 영화 안에서 행복했던 사람은 누구이며 이 영화 안에서 승리자는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씬이에요. 에필로그 씬에. 그리고 엔딩 크레딧까지 포함을 해서요. 관객분들에게 좀 진한 여운을 드리고 극장에서 영화가 끝나시고 집에 돌아가시거나 하셔도 보신 분들끼리 나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감정을 느껴드리고 싶어서 저 행복했던 저들의 춤 한 판 벌이는 그 씬을 소환해냈습니다. 네, 정말 인상 깊은 엔딩이 이런 고민 속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이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지만 또 여러분들이 또 질문도 직접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넘어가요 그럼. 그래서 현장에서 질문을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배우님들께 먼저 질문해 주실 분 있으면 먼저 손을 들어주시면 드릴게요. 이게 저쪽에 그 뒤에서 3번째 열에 하얀색 입으신 분이 제일 먼저 드신 것 같아가지고 손 한 번만 계속 들고 있어 주시겠어요? 마이크가 어디서 가죠? 네. 네, 마이크가 이쪽에서 가고 있고요. 저분은 오늘 엄청난 행운의 주인공입니다. 저 마이크 주시면서 질문하신 분께 여기 4분의 친필 사인이 담겨있는 포스터를 드리거든요. 네. 우리 네 말씀하세요. 한 편의 뮤지컬을 보는 것처럼 춤이랑 음악이랑 스토리 또
연기까지 너무 행복했는데요. 제가 이 영화 처음 알게 됐을 때 홍보 문구가 흥이 폭발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들었었어요. 그래서 보는 내내 저도 탭을 한번 배워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혹시 감독님도 이거 하시면서 이렇게 나도 모르게 발로 리듬을 타진 않으셨는지, 그리고 특히 이게 스텝이다 보니까 항상 내가 자주 잘 꼬이는 스텝이 하나쯤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연습을 아무리 수백 번 해도 이 동작이 나를 정말 이렇게 힘들게 했던 동작이 있으신지, 혹시 새 배우분들이 그런 동작이 있으시다면 실례가 안 된다면 보여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탭을 안 배웠습니다. 제가 탭을 배워서 쉬는 순간 배우들이 저를 놀릴 게 뻔했기 때문에 안 배웠고요. 배우들 동작 한번 보시죠. 정말요? 여기서 시연을 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뭐가 있었냐면 이 탭에서 난이도가 높은 동작 보여드릴게요.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한 발로 보여드리면 공중에서 뛰어서 하나, 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소리가 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한 추억이 있습니다. 탭댄스 짧은 강의 도경수 편 보셨고요. 네, 박혜수 배우님. 사실 신발이 그죠? 없어가지고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이 동작이 근데 정말 어려운 동작이 이렇게 보고 계시면 언제 쳤는지 모르게 이미 치고 나가서 소리가 이미 그러는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 그라임스 배우가 쉬워 이렇게 하는 거야 하는데 아무리 해도 정말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지금 또 선생님 보시니까 아직도 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신기하네요. 입으로 말씀드리면 소리가 몇 개가 나냐면요. 스윗 따라라라, 스윗 따라라라, 이게 5개가 나요. 이게 또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세는 이런 게 예, 있나 예, 봐요. 예. 우와, 여기 또 몇 분은 탭댄스 배울 것 같은 그런 예감만 들면서 오정세 배우님. 제 신발이 오늘 일부러 아무도 탭댄스 슈즈를 신지 않으셨죠? 네. 그리고 무릎이 그래서 제가 정말 어제 얘기했는데 무릎과 맞바꾼 영화입니다. 어떡해. 정말로 저만 신기하게 먼저 무릎이 나가가지고 영화 이게 연습 중간에 같이 비슷하게 좀 아프면은 좀 그래도 의지가 됐을 텐데 혼자만 아프니까 이거 깨병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연습을 많이 했었는데 경수는 저 스텝이 어려웠었는데 저는 기본기부터 그냥 다 스텝이 꼬였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오정세 씨 무릎에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사실 극장에 우리가 약속한 시간이 45분까지는 진짜 몇 분 안 남았는데 짧은 질문 해주실 분 한 번만 딱 더 듣고 제가 이 자리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쪽에 바로 옆에 계신 남색 옷 입으신 분께 네. 안녕하세요. 남들보다 며칠 먼저 이 영화를 볼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저도 되게 굉장히 몰입해서 봤는데요. 제가 여자다 보니까 죄송해요. 판례한테 좀 몰입을 했었나 봐요. 근데 맨 마지막에 크리스마스 공연할 때 갑자기 막 키스했잖아요. 그래서 막 이게 뜻이 뭐지? 첫 번째 혹시 공연하다가 퍼포머로서 약간 즉흥적으로 했나? 아니면 내가 죽을 거니까 군대 가기 전 심정인가? 아니면 판례 누나 말은 못했지만 진정 사랑했어요라는 의미인가? 계속 싱숭생숭했습니다. 혹시 도경수 배우님은 무슨 생각으로 키스씬을 찍으셨는지, 그리고 감독님께서 의도한 바는 뭔지, 키스를 통해 의도한 연출 의도. 제가 좀 많이 당황해가지고요. 그 씬을 누구보다 몰입을 해서 얘기하셨을 때 하실 수 있는 질문이죠. 영화에 보시면은 그 초반에 그 미인이란 자고로 하면서 미인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 판례 얼굴을 보면서 얼굴이 빨개지는 장면이 있어요. 예, 그런 소년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기수 역할은 청년과 소년이 다 있는 그런 얼굴을 원했었고, 그래서 도경수 배우가 거기서 그 판례를 좋아하는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죠. 그리고
기진, 경수와 기수가 헷갈려가지고 기수의 형 기진을 만났을 때도 호기롭게 허풍치는데 자기는 다 해봤다고 손도 잡아보고 입수도 다 맞춰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소년의 마음같이 팔레에게 마음이 있었다, 짝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런 설정을 주어줬어요. 네. 그 마음 그대로였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키스는 이른바 소연의 키스였던 걸로 상큼하게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금방 갔죠? 네, 저도 시간이 더 있었으면 하고 너무 아쉬운데 그 아쉬운 마음은 어떻게 달래면 여러분? 영화 또 보면 되겠죠? 그럼 진짜 근데 너무 열띤 분위기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여기를 함께 해주셔서 저도 너무 감사했고요. 끝으로 이분들의 마지막 인사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영화는 그 영혼이 많이 남는 멋진 배우들이 나오는 그런 스토리를 가진 영화이기도 하고 동시에 멋진 공연을 동시에 보실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연말에 많은 분들과 함께 즐겁게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짜 너무 오늘 영화 보러 와주신 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 영화 보시고 정말 큰 에너지를 얻어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영화 보시고 너무 좋게 느껴지셨다면 응원 많이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영화 보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와주셔서 저희와 이렇게 영화 비하인드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또 새로운 얘기도 많이 알게 되셨으니까 또 가족분들하고 친구분들하고 한 번 더 보시면 또 그때 이렇게 얘기 들었었는데 하고 또 새로운 재미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봐주시고 오늘 이제 시간이 늦어서 나가면 많이 추워졌을 텐데 감기 조심하시고 꼭꼭 409집까지 무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예, 1시간 가까운 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엄마 미소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누구보다도 이 자리에 나오고 싶었는데 못 나온 그리고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을 신인 배우 김민호 샤오팡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오늘 사실 군대에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친구의 마음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 스윙 PD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한 1년 있다가 나올 것 같은데 많이 속상해하고 기쁘면서 속상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 지금 영화 보시고 샤오팡에 대한 그 하트에 대한 그 애정어린 시선 이런 것들이 1년 후에 그 친구가 다시 스크린 혹은 연기를 할 때 그때도 많이 응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 스윙 PD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제가 간직하시라고 퇴전 도와드린 다음에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나가시면 되죠? 네, 이쪽으로 나가시면 되죠. 다 같이 일어서서 제가 하나, 둘, 셋 할 테니까 같이 인사하고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가시는 길까지 박수 보내드릴까요? 오정세 잘생겼다! 이 사랑이 난무하는 현장. 네. 여러분 진짜 제가 그 오정세 배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얼굴에